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만큼 콘크리트 치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뭡니까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이 이음새가 말끈하죠. 매끈한데 저희 조사를 가보니까 이 이음새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부분에서 무슨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콘크리트 벽에 어긋나는 거죠.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다음에 못 보게끔 이렇게 되어놨더라고요. 네, 이게 연안 철교가 붕괴될 때인데 이게 공사판 토지가 이 거꾸로 붙었고 줄을 거죠. 요거는 제가 헬리콥터로 찍은 사진인데 제가도 잘 찍었더라고요. 정부는 준수는 여기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준수를 했죠. 그래서 이기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죠. 이게 100년 된 교량인데 속절 없이 이렇게 무너졌죠. 지금은 복구를 했습니다. 남지철로 이렇게 이 기둥이 이제 주저앉으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기둥이 받치고 있는 주저앉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연양천의 신진경대 이것도 밑바닥이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 되는 거 하니까 여기에 집이고 이게 본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류를 이렇게 파니까 어떻게 될까요? 단차가 생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흙들이 계속 패여놓지 않습니까? 여기 교량이 있으면 교량 밑부분에 있는 흙들이 다 파버려요. 그래서 여기 적게는 한 8kg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본류인데 이쪽이 본류인데 파버리니까 계속 머리가 패여나가니까 기관 밑에 있는 흙도 패여나가니까 주단점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 역행 침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요 위로 흙이 있습니다. 원래 요거는 안 보입니다. 교량에 가보면. 근데 다 패여나갔죠. 이쪽 패여나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주저앉을 판이죠. 요건 한 500m 이상 파여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파여나갔죠. 이것도 이제 못 쓰게 됐는데 다행히 가니까 그때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마치 구제역 때문에 통화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역행시 때문에 이것도 무너졌었습니다. 이게 강천인데 요 폭이 이게 당시 이름을 제일 붙이기를 샌디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했는데 한 1m, 한 2m 정도 패여나갑니다. 여기 엄청나죠? 여기에 모래는 쓰면 내놨고 다음 그래서 불로 패여나가니까 이 직진에 있는 이 제방들이 막 주저앉죠. 다음 그래서 이 강천 하류부에 몇 번 공사를 했냐, 몇 번 다 나눠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튼튼하죠, 그죠? 튼튼하고, 여기 지금 어도입니다. 어도를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어도 폭이 한 5m 되고, 여기 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2m쯤 되는 이런 어도입니다. 홍수 때, 2009년 8월달인가 9월달 홍수 때, 이 어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도가 한 바퀴 디뎌지고 90도 꺾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이 5m, 높이가 2m 되는 이 어도도 홍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거리에 가보니까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안 무너지게끔. 그만큼 무서운 게 물인데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그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니까 이게 밑에 패여나니까 이게 계속 다 패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다 패여나니까 이 하천 그 강을 따라가지고 콘크리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한 80m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남한강인데 이 부분은 서너 번 보강했는데 서너 번 다 무너졌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콘크리트 도로가 옛날에 요렇게 나 있었는데 싹 다 무너졌죠. 그래서 보안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보면 쭈글쭈글하죠. 밑부분이 모래가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하나 들어보니까 큰 구멍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 돼서 그러는지 아예 그냥 하천에다 이렇게 다 뭡니까 아예 그냥 본류하고 지를 만나는 데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데가 아주 많습니다. 대단하죠. 사람 크기 요만한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신곡층인데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이 낙동강 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 부분들이 만약 이거 없으면 어떨까? 이 부분이 전부 다 파여나겠죠. 다 파여나가면은 이런 교각 같은 건 어떨까요?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런 작업은 사대양 사업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에 다 합치면 22조 원은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아까 5.7억 입방매달 준수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 준수를 했습니다. 요 상태가 주사위 전입니다. 낙동강 경청대는 잘 아시겠지만은 상주에 있는데 낙동강 제1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참 경치가 그렇게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래를 이제 다 파냈죠. 파내놓고 좀 지나고 보니까 다시 모래가 여기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친 소리인 거죠. 자, 이것도 어렵게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요 산을 가보면은 이 산이에요. 지금 요만큼 다 파냈습니다. 파냈는데 지금 요만큼 다 쌓여버렸죠. 지금 요게 이 노도 수심이 4m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은 수심 4m 유지하는데 지금 수심보다 높게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m는 여기에 이만큼은 다시 쌓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준수를 한 거죠. 이 다 준수를 한 구간입니다. 이런 게 다시 생겨나고 있죠. 이 경천교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한 6m 정도 됩니다. 6m 되는데 이만큼 쌓였으면은 6m 이상 모래가 쌓여야만 이렇게 수명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시 쌓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은 당시에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준설 물량이 한 6조 원 정도 들어갔는데 주설하는 비용이 저는 적어도 1조 원 이상 사라졌어요. 거기에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천 청량도 해보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1조 원 이상이 지금 행방이 불연하다. 여기 누구가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는데 최대에서 2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준설 물량을 줄였던가 아니면은 준설 물량을 예를 들어서 땅속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측량을 하니까 하천 측량을 하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한 보수적으로는 1조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밝혀야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자전거길 만들어놨는데 참 엉망이죠. 지금 가보면 더 힘들었습니다. 전국에 234개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천전에. 근데 여기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한 100여 그루 나무가 몽땅 죽어버렸어요. 이게 요 하나가 나무 하나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하는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고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마을의 사람만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막공원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래를 파가지고 여기 수심 6m 됩니다. 여기는 구미니까 모래를 일부는 퍼내고 일부는 여기 둔치에 두다 보니까 이게 물 빠짐이 모래는 물 빠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담소원이라고 국토부에서 아주 자랑하는 거 있었습니다. 낙동강 재판할 때 국토부가 여기를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인데 가보니까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망초입니다. 이 망한 놈을 뿌리라고 했는데 이 망초가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조선 말기 때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망자가 생긴지 무슨 망자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생물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땅을 해집잖아요. 해집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 망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다 해집을 나니까 이 망초공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망초들이 다 자라는 우리 사람 다니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죠. 공원인데 234개 중에서 기껏 쓰는 게 10개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물을 지금 우리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지역 1,300만 명이 이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 녹조에 보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 녹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여기서 검출이 되거든요. 이 녹조에서. 제가 지난번 1월 말에 일본에 가가지고 다카시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그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하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조가 생겨가지고 이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잖아요. 쌀에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동강이 영산강이 지금 다 이 물 가지고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여름에부터는, 이번 봄, 여름부터는, 쌀에서 독성 물질이 있는지 한번 저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보통 한 5월 말부터 이 녹조가 핍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금 괜찮지만 햇빛이 들어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낙동강 전역이 이 모습입니다. 가보시면은 거의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건강에서 60만 마리가 죽었죠. 시민사회단체 수초 물고기 거의 전멸했다고 보죠. 낙동강에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치웠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너무 비참한 것들을 다 치유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도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크기벌레 한때 문제가 되죠. 지금 제가 남한강의 그 이포 밑에 제가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강바닥의 반이 이런 이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강바닥 반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것은 호수에 있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독성이 있고 없고 간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게 2m까지 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바닥에 쫙 깔려있다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겠죠. 조개라든지 옛날에 보면 모래 속에 많은 있지 않습니까? 생물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 절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이죠. 7월 달에 이제 보호를 하게 되면 물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바닥에 쌓이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강바닥에 이제 저희들이 수심 한 6m 되니까 바로 못 들어가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시커먼 펄들이 적게는 한 5cm 정도, 깊게는 20cm 이상씩 쌓여져 있었습니다. 쫙 그냥. 이런 흙으로 도배를 했는데 문제는 기자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면 냄새를 못해요. 심청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런 어떤 흙으로 옛날 모래가 시궁창 나는 그걸로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 물을 녹조가 아까 폈죠. 그 녹조가 핀 물을 해가지고 썩은 물을 그 물을 이제 정수장에 가져가가지고 묻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대구 위천공단 사건 혹시 아십니까? 1980년, 90년도가 그때인데
대구 미천에서 공단을 짓겠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 야단이 났어요. 낙동강 짓는다고. 그래서 데모를 해가지고